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0일 목요일이고요. 매일 독서 긍정학원 51일째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노자와 장자의 기대어 최진석 교수님의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역시나 제목이 달아놨지만 우리가 기존에 없던 그러한 창조를 위해선 고정관념, 기존에 정해진 틀 내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좀 읽었고요. 지금 읽을 거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읽고, 저의 에피소드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랑 관련된 두 가지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책 내용입니다. 왜 생각이 중요한가? 사람은 자신이 가진 생각의 높이 이상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생각이 일정한 높이에서 작동할 때 그것을 또 시선이라고 부른다. 시선. 어떤 기관이나 국가도 마찬가지다. 시선은 삶과 사회의 전체 수준을 결정한다.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다. 그래서 보통 일컫는 발전이나 진보라는 것도 사실은 시선의 상승이다. 여기 있던 이 시선이 한 단계 더 높이 저 시선으로 상승하는 것이 바로 발전이다. 그런데 이 발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를 지배하는 정해진 생각의 틀을 벗어나려는 도전이 감행되어야 한다. 익숙함과의 결별이다. 재밌는 또 일화가 하나 있어요. 여기 책에. 장자의 소요유 편에 나오는 이야기다. 해자가 위나라 왕으로부터 큰 박이 열리는 닭의 씨앗을 선물로 받아 뒤뜰에 심었다. 아니나 다를까 싹이 자라나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다. 그런데 크기가 너무 커서 물을 담자니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지경이고, 쪼개서 바가지로 쓰자 해도 납작하고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었다. 위나라 왕이 말한 대로 박이 크기는 컸지만 아무 쓸모가 없어서 깨버리고 말았다. 해자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장자가 말했다. 그렇게 큰 박이 열렸다면 어째서 그 속을 파내 큰 배로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기려 하지 않고 납작하여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는 걱정만 하셨소? 선생은 생각이 꼭 쑥대 대롱에 난 작은 구멍만큼이나 좁군요. 누구나 익숙한 생각에 쉽게 갇힌다. 해자가 그랬던 것처럼 박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물을 담아 다니거나 쪼개서 바가지로 쓰는 일을 먼저 떠올리고 그 생각에 박의 용처를 제한해버린다. 그러면 박은 물을 담고 뜨는 기능에만 갇혀 그 이상의 다른 것을 하기 어렵다. 갇힌 생각은 이처럼 갇힌 세계를 만든다. 세계를 일정한 틀로 가두어 버린다. 이미 있는 익숙한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는 부단히 새로운 환경을 접한다. 인간은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렸을 때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느냐로 성패가 결정된다.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새로운 세계를 관리하려고 하는 일은 보통 누구나 하는 일이다. 새로운 영토를 확장하는 역할은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렸을 때 새 적응 방법을 찾아내야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자, 이 이야기에서 예상 밖으로 큰 박은 이전에 대면한 적이 없던 새로 맞닥뜨린 세계다. 기존의 생각에 갇혀 있었던 해자는
이 큰 박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적응력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해자에게는 없는 세계가 되었다. 박을 깨서 새로운 세계 자체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장자는 새로운 세계에 맞는 새 적응 방법을 만들어냈다. 창의가 일어난 것이다. 이제까지 세계에 존재한 적이 없는 박배가 탄생하였다. 바로 창조다. 이런 창조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장자가 박에 대한 기존의 그 그릇으로 쓴다라는 박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일은 기존의 관념이 주는 무게감을 이겨낼 수 있는 단련된 자아를 훈련하면 돼요. 단련된 자아를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아가 이념과 관념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고도로 단련된 상태. 사실은 이것이 모든 창의적 활동의 핵심이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저의 에피소드를 이제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는 책의 내용이었고 이렇게 적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기존의 그 관념에 갇혀서 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있고요. 할 수 있었던 일이 어저께 하나 있었거든요.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학생들을 이제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그 리뷰 테스트라 그래서 가르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내요. 아이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들었고 그거를 시험으로서 이렇게 치게 해서 그거를 이제 알아보는 거죠.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나. 근데 제가 PDF로 만들었던 그 리뷰 테스트의 시험지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그러니까 한글로 먼저 만들고 PDF로 변환을 해요. 근데 제가 그 한글 원본을 실수로 삭제해버려서 PDF만 남았었어요. 근데 한글 원본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PDF를 다시 한글 파일로 이렇게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그 PDF 안에 있던 그 텍스트들을, 내용들을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로 한글에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다 잘 옮겨지는데 희한하게 그러니까 PDF를 보면은 그 네모난 박스 안에 제가 그 영어의 그 지문을 넣어놨고 밑에다가는 그 문제들을 그냥 박스가 없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러니까 박스에 있는 그 네모난 박스와 그 박스 안에 있는 영어 지문은 잘 옮겨져요, 한글로. 근데 밑에 있는 그 문제들 있잖아요. 네모난 박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문제들이 안 옮겨지는 거예요, 잘. 그거를 30분 내내 씨름했는데 그 동료 쌤이 오셔서 갑자기 뭔가 자기가 해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네모난 박스 있죠. 알고 보니까 그 네모난 그 박스 창, 그 PDF나 한글에 네모난 박스 형성할 수 있잖아. 이렇게요. 한글 우리 한글 작업할 때 네모난 창 넣고 가로 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네모난 창 안에는 글씨가 그러니까 PDF에서 한글로 옮길 때 그 네모난 안에 있던 글씨들은 잘 옮겨졌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쌤께서 그러면 아예 그냥 네모난 창을 늘려서 그 안에다가 영어 문제까지 이렇게 넣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해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모난 박스 안에 영어 지문만 있었는데 그 박스를 넓혀서 밑에 하단에다가 문제까지 이렇게 컨트롤 C, V에서 넣은 거예요. 근데 그게 하면 안 되는 짓인가요? 아니죠. 결국엔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냐면 네모난 박스 안에는 영어 지문만 넣는다. 이거에 매몰돼 있으니까 영어 문제를 거기 안에 넣을 생각은 아예 못했던 거예요. 아까 그 장자 이야기, 해자의 그 박 이야기처럼 박은 물을 담는 용도다 라는 생각만 빠져 있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배로 띄어서 이렇게 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이거를 적으면서 한번 그러면
생각해봤어요. 제가 기존에 고정관념에 빠져서 못했던 게 뭐가 있나를 한번 어저께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기가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여기 물컵이 안에 여기가 주방이어서 물컵이 있거든요. 이렇게 물컵이 있어요. 물컵이. 근데 한번 해봤어요. 물컵은 물을 마신다, 음료수를 마신다, 뭔가를 이렇게 마시는 용도로만 쓴다라는 걸 한번 그 고정관념을 한번 깨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뭐가 떠올랐냐면 화장실에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 화장실에는 그 칫솔, 치약, 뭐 면도기 이런 게 널브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한 군데 정리를 안 그래도 하고 싶었어.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제가 뭔 생각했냐면 시간 될 때 다이소 같은 데 가서 저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통을 하나 사자. 통, 칫솔, 치약, 뭐 면도기를 넣을 수 있는 통을 하나 사자 이 생각을 해놓고 그동안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빡 생각이 난 게 컵 여기 물컵 많거든요. 컵이 꼭 물을 마시는 용도야? 한번 컵을 바로 들고 가서 면도기, 뭐 치약, 칫솔 넣어봤거든요. 너무 깔끔히 정리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다이소에 갈 필요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 기존에 제가 관념이나 생각에 매몰돼서 다른 아예 생각을 못하는 아까 그 시험지 에피소드랑 네모난 박스 안에는 영어 지문만 넣어야 된다. 문제를 넣는다는 생각 못하고 네모난 박스는 영어 지문용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한 거는 이런 몇 가지의 고정관념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대부분 사람들 그럴 거예요. 우리는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가 완전 그렇거든요. 제가 그래서 조금 여기다 마지막 읽어볼게요. 자, 기존관념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야지? 바로 지금처럼 독서를 통한 깨달음에 제가 이 책을 통해 지금 깨달았잖아요. 깨달음의 순간을 통해 배워 기존의 이념과 관념에 지배받는 내가 아니라 그것을 깨뜨리는 내가 돼야겠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책을 읽자 그러니까 이 정도 하고요. 긍정학원 1 좀 바꿨어요 오늘요.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를 끊임없이 궁금해하여 더 잘 이해하게 됐다. 2.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남의 시선 의식하는 것을 완전히 버리게 됐다. 3. 나는 사람들이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4. 나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여 영어 강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삶을 산다. 내가 별처럼 빛나야 한다. 5.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존재하고 내가 있으니까 세상이 존재한다. 6.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 100번씩 외쳤다. 그러면 다 이루어졌다. 7.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미리 걱정하지 않는다. 내 좋은 생각만 한다. 8.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에게 불가능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내일 뵙겠습니다. 출근해 보겠습니다. 출근.